어제 영상에서 유가라는 적이 물러난 다리에 새로운 적이 둘이나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준과 중국 메모리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국 메모리라는 적이 말이 아니라 숫자로 정체를 드러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4.49%가 빠졌습니다. 어제만 해도 2%대 하락이었는데 오늘은 그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반도체가 이렇게 무너진 날 다우지수는 오히려 올랐고요. 지수 전체로는 큰 탈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AI 시대의 대장이던 엔비디아가 쥐고 있던 세계 시총 1위 자리까지 애플에 내줬는데요. 반도체가 무너지는데 지수가 버텼다는 건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로 자리를 옮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야 할 건 두 가지인데요. 왜 하필 오늘 반도체만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만 따라오시면 오늘 마감한 미국장 다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첫 번째, 왜 이렇게 반도체만 무너졌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상장 전날 466%가 올랐다고 전해드렸던 중국 메모리 회사죠. CXMT입니다. 그 충격이 오늘 하루 종일 전 세계 반도체로 번졌는데요. 미국 반도체 지수는 11,03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종목을 뜯어보면 상황이 더 선명합니다. 마이크론이 8.85%, AMD가 8.15%, ARM이 8.11%,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7.82%, 마벨이 7.77%가 내렸고요. 저장장치 쪽은 더 심해서 시게이트가 8.53%, 샌디스크는 14% 넘게 빠졌습니다. 여기서 진짜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실적을 낸 반도체 회사들, 성적표는 대부분 좋았습니다. 방금 8% 넘게 빠졌다고 말씀드린 시게이트마저 실적 자체는 예상을 웃돌았고요. KLA도, 스카이웍스도, 테러다인도, 코보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주가는 다 같이 내렸습니다. 좋은 실적이라는 방패도 통하지 않은 건데요. 어제 등장한 중국이라는 공급 경쟁 공포가 실적보다 더 세게 반도체를 끌어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미국만의 일이 아니었는데요. 미국장이 열리기 전 아시아 반도체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1% 넘게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9% 넘게 빠졌고, 일본에서도 메모리 회사 키오시아가 17% 넘게, 도쿄 일렉트론이 10%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제가 외국인이 우리 반도체를 계속 파는지를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이렇게 다 무너지는 와중에도 버틴 회사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0.25% 강보합으로 맞췄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가 무슨 좋은 소식에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가 통째로 팔리는 와중에 대장주로서 홀로 하락을 면하고 겨우 버틴 거예요. 이유는 오늘 공포에 정체에 있습니다. 어제 등장한 CXMT는 메모리, 그러니까 D램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직격탄은 같은 메모리를 만드는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시게이트에 집중이 됐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메모리가 아니라 AI 그래픽 칩을 만들어서 CXMT와 직접 경쟁하는 자리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메모리 공포를 상대적으로 덜 맞은 겁니다. 물론 AMD 같은 다른 AI 칩까지 다 빠진 걸 보면 오늘 공포가 반도체 전체를 덮친 건 분명하고요. 그 안에서 엔비디아 한 종목만 겨우 버틴 수준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돈까지 대주고 그 돈으로 자기 칩을 사게 하는 순환 투자 구조가 위험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우려는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외신이 보도한 보증과 채권의 금융을 합쳐서 5천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수요가 크다는 자랑이 아니라 위험이 고객에서 엔비디아 장부로 넘어온다는 부담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엔비디아가 버틴 건 이 순환 투자가 좋아서가 절대 아니라 단지 메모리 공포를 덜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 역시 아직 한 곳의 얘기라서 공식 확인과 그때 회사채 시장 반응은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흐름을 상징하는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겨우 버티는 사이 애플이 0.94%가 오르면서 시가총액에서 엔비디아를 앞질렀습니다. 애플이 약 4조 9,900억 달러, 엔비디아가 약 4조 7,700억 달러로 세계 시총 1위 자리가 15개월 만에 애플로 넘어간 겁니다. AI에 막대한 돈을 쓰는 쪽보다 그 부담이 적은 애플이 더 안전한 대상으로 평가받은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방금 애플이 그 답의 일부인데요. 지수 전체로 보면 훨씬 뚜렷합니다. 답은 대순환매라는 거죠. 돈이 통째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먼저 지수부터 보죠. 다우지수가 1.03% 오르면서 52,747포인트로 마쳤고요. S&P 500도 0.21% 오른 7,4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가 눌린 나스닥만 0.22% 하락했고요. 오늘은 11개 업종 가운데 7개가 올랐고 나머지 넷은 하락했는데 그중 기술 업종이 1.5%로 가장 많이 빠지면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이 오른 건 필수 소비재로 2.19%가 올랐고요. 그 다음이 헬스케어인데 2%가 올랐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돈의 이동이 훨씬 선명한데요. 코카콜라가 5%가 올랐고 필립 모리스와 펩시도 2% 넘게 올랐습니다.
헬스케어에선 암젠이 4.48%, 메디트로닉과 서머피셔가 3% 안팎으로 올랐고요. 금융에선 버크셔 해서웨이가 3.06%, 마스터카드가 2% 올랐습니다. 기술업종 안에서도 편이 갈렸는데요. 오늘 기술이 꼴찌였던 건 순전히 반도체 때문이지 반도체를 뺀 빅테크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방금 본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1.09%가 올랐고, 통신 미디어 쪽에선 알파벳이 2.19%, 넷플릭스가 2.83% 올랐습니다. 증거는 공포지수에도 있는데요. 반도체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공포지수는 오히려 2.46% 내린 18.21이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진 게 아니라 그저 반도체에서 방어주와 안전한 대형주로 갈아탄 것뿐이란 뜻이에요. 이게 다우가 오르고 반도체만 무너진 오늘 장의 정확한 그림입니다. 방금 본 그 수단매는 이틀째 내린 기름값도 힘을 보탰는데요. 어제 하루 만에 8% 안팎으로 급락했던 유가가 오늘 또 내렸습니다. 브렌트 유가 3.98%더 내리면서 84.84달러, 미국 WTI는 79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브렌트가 100달러에 육박했었는데 미국과 이란이 주말에 이어 오늘까지 서로 공격을 멈추면서 전쟁이 만든 웃돈을 이틀 연속 반납한 겁니다. 간밤에 워싱턴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만나서 이란과 절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고요. 기름값이 꺼진 덕분에 미국 10년물 금리도 4.63% 부근으로 내렸습니다. 다만 이건 여전히 조건부입니다. 이란은 오히려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호르무즈 백기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통행료 문제로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예멘 후티는 오늘도 사우디 선박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고요. 공식 합의문이 나온 게 아니라면 이 유가 하락도 금리 하락도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이번 주 진짜 이벤트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죠. 연준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뜨겁단 건데요. 어제 내부재 지표에서 기업 투자가 4년 반 만에 가장 강하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가 5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4를 웃돌면서 그 열기를 다시 확인한 거죠. 다만 오늘 나온 소비자 신뢰 지수는 90.8로 석 달 연속 내렸습니다. 제조와 투자는 뜨거운데 소비 심리는 식는 엇갈린 신호인 거죠. 경제가 이렇게 뜨거우면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물 시장은 이번 회의 즉시 인상률을 38%, 9월까지 인상 확률을 80%대로 보고 있는데요. 다들 이날을 기다렸는데 시장은 오히려 인상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봐야 할 건 동결이냐 인상이냐가 아니라 연준이 성명서와 기자회견에서 다음 인상의 문을 얼마나 열어두냐예요. 그 문이 열리면 유가가 내려도 고평가된 성장주는 눌리게 됩니다. 반대로 닫힌다면 유가 하락과 합쳐져 오늘 시작된 순환매가 반등의 연료가 되겠죠. 게다가 목요일 밤엔 미국 2분기 GDP와 PCE 물가가 같은 날 나오고요. 영란은행과 일본은행 회의까지 겹칩니다. 한 주의 방향이 다 정해지는 슈퍼위크예요. 짧게 몇 가지 더 챙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낸 비자는 매출과 이익이 다 예상을 웃돌았지만 동시에 기술, 제품 부문에서 약 2,6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블랙록과 데이터 센터를 함께 개발할 합작사를 세우기로 했고요. 애플은 결제회사 클라르나와 손잡고 애플 업그레이드라는 새 기기 구독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중동에서 사우디 아랄리드 왕자가 미국 방산업체 로시드의 지분 5%를 사들였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다음을 위해 챙겨가셔야 될 것들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요일 새벽 3시에 있는 연준인데요. 금리 인상 결정보다는 성명서와 회견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지수가 이번 주 반등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좋은 실적에도 무너진 오늘을 되돌리면 공포가 과했던 거고 못 돌리면 중국발 경쟁 재평가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돈이 옮겨간 방어주와 헬스케어, 그리고 애플 같은 안전한 대형주가 계속 강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게 이어진다면 오늘 수단매가 진짜인 거고 하루 만에 식으면 단순한 반도체 회피였던 겁니다. 네 번째는 유가인데요. 브렌트유가 84달러에서 더 내려오면 물가 부담이 풀리겠지만 호르무즈 협상이 깨지거나 공습이 재개되면 이틀간의 하락은 되돌려질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엔비디아의 순환 투자 보도가 공식 확인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확인되면 그날은 주가보다 회사채 시장이 그 위험을 먼저 말해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